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요즘 이제 천만 뉴스도 매일 못 올리네. 되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여기저기 좀 일 좀 보고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때 새로운 소식을 전달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맡은 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오늘 또 출근해 가지고 그동안 쉬었으니까 열심히 일하신 분 많은데 이 또 뭐 너무 오래 쉬면은 여러분들 그 리듬이 깨집니다. 삶의 그런 리듬이 좀 깨져서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항상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요병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빨리 이제 정신 차리고 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또 우리가 살아보도록 합시다. 지내보도록. 요즘 증시 보면 상당히 변덕스럽고 변동성 강하고 예측하기 힘듭니다. 특히 은행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은행주가 작년에 12.3 비상계엄 전에 그 주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폭락을 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가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그 진통 속에서 내수주로서 주가 방어력이 부각된 데 따른 것 같아요. 내수주, 내수주죠. 달러 약세 지속되는 외국인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서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최근에 한 달간 KRX 은행 지수가 10.6% 뛰었어요. 10.6% 뛰어가지고 뭐 기분 좋지 뭐 어떻게 보면 하여튼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 종목들이 같은 기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4대 금융지주 중에 보니까 KB금융이 20.4% 급등을 했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각각 11.4%, 8.6% 올랐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8.4% 상승했네요. 8.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주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그 밸류업 정책의 대표 주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당 확대랑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기대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더라, 그런 겁니다. 정책의 동력 상실 우려죠. 대장주 KB금융이 고점 대비 32% 떨어지는 등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은행주는 반등에 성공을 해요. 계엄 이전의 주가 수준을 대부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보니까 지난 7일 종가는 하나금융지주가 98.9%, KB금융 92.5%, 신한지주 90.8%네요. 그래도 회복력은 상당히 좋네요. 하나금융이. 우리금융지주는 당시 주가를 4% 웃돌았더라. 이렇게 주가 반등의 가장 큰 배경은 뭐냐?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다. 이 4대 금융주자는 올 1분기에 합산했을 때 5조 원에 달하는 그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서 이자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출주가 관세 진통으로 막 신음하는 그런 사이에 내수 중심의 방어적인 매력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국내 증시를 외면하던 외국인도 은행주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 외인들은 KB금융 536억, 하나금융지주 338억, 카카오뱅크 193억, 기업은행은 177억, IM금융지주 135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 흐름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 그 외국인의 은행주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고환율 수혜로 이익이 증가한 수출주가 관세에 이어서 원화 강세 충격까지 이제 받으면 그 반사 이익이 예상돼서죠. 달러 약세를 계기로 해서 국내 증시에 돌아온 외국인이 그 외국인들의 선택이 내수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출주는 원화 강세의 약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밸류업 정책 또한 차기 정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은행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은행주, 금융주, 은행주, 하여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뭐 금융주, 은행주 일정 부분 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당 때문에 그렇다, 배당. 한두 푼이라도 더 갖고 싶으니까, 배당 받고 싶으니까 금융주, 배당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다기보다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회 되면은 금융주,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해본 거고, 그리고 요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이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한 상생 지원책 규모가 단기 투입 가능한 현금성 자산의 2.2% 수준이밖에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백 대표는 폐업위기 등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랑 대조적으로 지난해 연봉과 올 들어서 받은 배당금만 20억 원에 달했더라. 보호해서 기간이 종료한 백 대표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겠죠. 금감원 전자공시 보니까 더본코리아의 지난해 매출 보니까 4,642억, 영업이익은 360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7.8%네요. 당기순이익은 310억이고요. 매출 중에 보니까 가맹사업 매출이 3,971억, 85.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가맹점에 판매하는 식자재 등 상품 매출이 2,95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3.6%에 달했고, 이 가맹비와 로열티 수입이 193억, 직영점 매출은 210억 원에 불과했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뭐냐, 3,066개 점포 중에 직영점은 14개에 불과한답니다. 99.5%가 가맹점이야.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해서 얻는 수익이 경영의 핵심이었던 거죠. 더본코리아의 지난해 이익 잉여금은 1,396억 정도 됩니다.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374억 9천만 원, 단기금융상품 1,910억 6,800만 원 합친 그 금액은 한 2,285억 5,800만 원 정도 규모인데, 올해 안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백 대표를 보니까 지난해 보수로 8억 2천만 원을 받았네요. 더본코리아 직원 728명의 1인 평균 급여액의 약 17배 수준이더라. 더본코리아 이사회는 지난 3월 일반 주주랑 백 대표에 대한 배당 금액을 각각 주당 300원, 주당 200원으로 차등 배당을 했어요. 더본코리아의 제품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등 각종 논란과 주가 하락을 의식해가지고 백 대표가 일반 주주보다 배당률을 낮췄네요. 백 대표는 그 지분율이 6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배당금 규모가 한 17억 5,857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주가가 지난 11월 6일에 34,000원에 상장한 더본코리아 주식이 상장 첫날 장중 최고 64,500원까지 치솟았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5월 2일 기준 26,950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 최고가 대비 58.2%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상당히 좀 뿔이 났죠. 어떤 백종원 대표가 이 어려운 시기와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주주들한테 좀 즐거움과 기쁨을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워낙 다양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백종원 대표가 현명하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들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